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책 35쪽부터 37쪽까지 공부하면서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 대해 들어볼까요? 고장의 자연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이 다름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 고장의 의생활 모습의 특징을 비교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의란 의복, 즉 옷을 말하고 식이란 먹는 것, 즉 음식을 말하며 주란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집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의생활, 즉 사람들이 입는 옷과 관련된 이야기를 고장의 환경과 연결지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사는 지윤이는 9월 중순인데도 아직 더운 날씨 때문에 반소매 옷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강원도 평창군에 사는 사촌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사촌은 벌써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 잘 지냈어? 지윤아 안녕? 너도 잘 지내지? 근데 부산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반소매 옷을 입는데 거기는 날씨가 춥니? 맞아. 평창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서늘해서 긴 소매 옷을 입어. 9월과 10월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옵니다. 가을에 사람들은 어떤 옷차림을 하게 될까요? 네, 오늘 갑자기 쌀쌀한 날씨입니다. 지금 밖에 나간다면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원 캐스터. 네, 아베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적어도 그 정도는 입어줘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원피스 한 벌만 입고 방송에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요. 주말 새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톰한 외투를 입어야 좀 외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아직도 11.5도로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정도로 예년보다 조금 선선한 정도의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은 시간이 갈수록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추워지면서 짧은 옷을 입던 사람들이 긴 옷을 꺼내 입고 겉옷을 여러 겹 겹쳐 입기도 합니다. 그럼 계절과 날씨에 따라 사람들은 어떤 옷차림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사계절을 가지고 있죠.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뭐 입지? 작년에는 뭐 입었었지? 하는 고민들을 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온별 옷차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겨울 날씨로 가보겠습니다. 영하에서 영상 5도까지의 옷차림인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추운 날씨입니다. 패딩과 목도리, 장갑으로 체온 유지에 힘써야겠습니다. 10도에서 11도는 겨울을 지나 조금씩 따뜻해지는 간절기죠. 이때는 간절기 패션의 대표주자, 트렌치코트와 야상을 입기 좋은데요. 간절기에는 일교차가 클 수 있으니 코트 안에 여러 겹 껴있는 것 잊지 마세요. 그 다음은 12도에서 16도, 17도의 옷차림입니다. 추움과 더움의 경계선에 있는 바로 봄, 가을의 날씨인데요. 이때는 원피스, 코트, 니트 등 여러 가지 옷들로 가장 다양하게 코디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2도에서 16도에서는 외투를 꼭 챙겨주세요. 네, 이제는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데요. 23도, 26도면 초여름 날씨입니다. 이제부터는 반팔, 반바지와 같이 옷차림이 본격적으로 얇아지겠습니다. 가끔씩 비가 오거나 에어컨이 틀어진 실내에 오래 있을 때를 대비해 얇은 긴팔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도 이상, 한여름 날씨로 왔습니다. 시원한 바닷가에서의 패션이 생각나는데요. 민소매 원피스나 반바지, 나시티로 더위를 이겨야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강한 햇빛에 얼굴을 보호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모자도 함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기온별 옷차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패션도 중요하지만 계절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날씨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은 꼭 필요하죠. 지은이는 고장 사람들의 의상할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름에 더위를 피하려고 햇볕을 막는 모자를 쓰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으려고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두르거나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이처럼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만든 옷을 입거나 햇볕을 막는 모자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를 두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윤이는 영상을 통해 세계 여러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살펴볼까요? 나는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매우 낮은 지역에 살아. 이곳의 날씨는 물고기를 잡자마자 바로 얼어버릴 정도로 춥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은 두꺼운 털옷을 입지. 이렇게 해야 체온을 유지해서 몸을 보호할 수 있거든. 내가 사는 지역은 건조하고 더울 뿐 아니라 햇빛도 강해.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은 햇빛과 모래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을 감싸는 얇은 천으로 된 옷을 입어. 이런 옷을 입으면 땀을 조절해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좋아. 나는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은 지역에 살지. 우리 지역 사람들은 땀이 잘 증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몸을 적게 가리는 옷을 입거나 최대한 얇은 옷을 입어.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렇게 지역의 자연 환경은 옷차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영향을 준답니다. 세계 각 고장의 날씨에 따라 의상할 모습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옷차림을 할까요? 사막에서는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으려고 긴 옷을 입고 머리에는 천을 둘러요.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바람이 잘 통하는 긴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요.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고장에서는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옷을 입어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고장에서는 낮에 뜨거운 햇볕을 맞고 밤의 추위를 견디려고 망토와 같은 긴 옷을 걸치고 모자를 써요. 그럼 사막에서는 어떤 옷차림이 어울릴까요?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긴 옷을 입고 머리에는 천을 두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옷차림이 어울리겠네요. 날씨가 추운 고장에는 어떤 옷차림이 어울릴까요? 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옷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므로 네 번째 그림이 어울립니다.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고장에는 어떤 옷차림이 어울릴까요?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이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짧은 옷이 좋겠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의 옷이 잘 어울리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고장에는 어떤 옷차림이 어울릴까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모자와 망토 등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의 옷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막이나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고장,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고장에서는 어떤 옷차림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지구의 기온은 북극해와 가까워질수록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툰드라 지역은 겨울철이 매우 춥고 깁니다.
물론 여름철에는 기온이 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땅의 표면이 녹기도 하지만 이런 기간은 1년 중 2, 3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이렇게 추운 기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극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지만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생활 방식으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툰드라 지역의 주민들은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두꺼운 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그럼 마무리 문제를 통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연환경에 따른 의생활 모습을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을 보니 해가 쨍쨍 내리쬐는 맑은 하늘 아래에 해바라기 꽃이 활짝 피었어요. 해바라기는 여름에 꽃을 피우니까 이런 더운 계절에는 시원한 반팔옷이나 반바지 등 여름옷과 햇볕을 가려주는 모자가 필요하겠네요. 두 번째 그림은 눈이 오는 겨울의 풍경인데요. 눈이 오는 추운 계절에는 두꺼운 외투와 모자, 목도리 등을 둘러 추위를 막는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비가 오는 풍경인데요.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알록달록 고무장화도 신죠. 이렇게 날씨나 계절 같은 자연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옷차림, 즉 의생활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문제, 아래 친구에게 어울리는 옷과 신발, 모자를 골라 끌어다 놓으세요. 아래 그림의 사람은 1년 내내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고장에 살고 있대요. 그렇다면 따뜻하게 머리에 쓸 수 있는 털모자와 장갑, 털신발, 그리고 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따뜻한 외투를 입혀야겠네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세계 여러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바람이 잘 통하는 긴 옷을 입는다. 맞습니다. 더울 때는 무조건 짧은 옷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햇볕이 강할 때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긴 옷을 입었을 때 더 시원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2번,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고장에서는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는다. 맞는 설명이죠. 세 번째, 사막이 있는 고장에서는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긴 옷을 입고 머리에는 천을 쓴다. 맞는 설명입니다. 네 번째,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야자입으로 만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발목까지 감싸는 부츠를 신는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신발이 비에 젖기 때문에 끈으로 된 샌들 같은 신발을 많이 신습니다. 발목까지 감싸는 부츠는 비에 젖어서 신기 어렵겠죠? 이런 발목까지 감싸는 부츠는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고장에서 주로 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고장에서는 낮에 햇볕을 막고 밤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망토와 같은 긴 옷을 입는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고장의 의생활 모습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